순위를 매기자면 3등, 2등, 4등, 1등, 4등. 아, 쟤는 아직 안 탔구나. 안녕하세요, 카전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은 뒤에 써있는 것처럼 포르쉐 트랙 익스피리언스에 왔어요. 포르쉐 트랙 행사는 언제나 즐겁지만 오늘은 유난히 좀 더 신나는 게 이 터보 S들을 타게 됐거든요. 얘네들이 어젠가 그젠가 아무튼 갓 나온 애들인데 바로 포르쉐 코리아에서 이렇게 트랙 행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뭐 다들 행사 시작 전에 미리들 찍으시려고 GTS와 마찬가지로 전면부는 이제 모두 이 차량의 고성능을 받을 수 있는 쿨링을 위한 새로운 이 프론트 디자인이 가변식 냉각 에어플랩이 세로로 배치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또한 저희 현행 모든 터보 모델들의 특징을 터보 S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터보나이트 컬러의 크레스트와 그리고 센터랑 휠의 가운데 위치한 엠블렘도 확인하시면 모두 터보나이트 컬러가 적용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시고요. 전면부의 이제 쿨링 기능을 강화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이 주간 주행등이라든지 또 방향제 시등 같은 것들은 모두 헤드라이트 안으로 전부 다 통합이 되어 있는 건 잘 알고 계시죠. 터보 S의 경우에는 다른 차량에서 옵션으로 제공하는 HD 매트릭스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틴티드 사양으로 모두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간략하게 이 터보 S는 숫자적인 것부터만 보더라도 야, 이걸 탈 수 있는 차인가 싶을 만큼 강력한데 711마력이나 되고 제로백이 2.5초입니다. 드디어 이제 700마력을 넘어가는 강력한 출력을 낼 수 있는 배경에는 역시 이 두 개의 E터보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E터보 전동식으로 작동하는 터보차저의 경우 GTS에서 먼저 소개를 드렸는데 터보 S에서는 해당 부품을 이제 두 개를 장착을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최대 출력 11마력과 또 최대 토크 800Nm 즉 환산하면 81kgm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토크를 발생시킬 수 있죠. 엔진의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GTS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 신형 3.6L 엔진은 벨트 드라이브 시스템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진동을 줄였을 뿐 아니라 굉장히 빠르고 정밀하게 엔진을 제어된 요소들이 전자식으로 부품들이 모두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강력한 성능을, 더욱더 컴팩트한 사이즈의 엔진을 통해서 주행 성능을 끌어올리는 데 모두 사용하고 있고요. 잘 보시다시피 양쪽에 터보차저가 두 개가 장착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터보는 이제 GTS 때 설명드렸을 분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사실 이 역할은 이제 전기 모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즉 낮은 RPM 구간, 토크가 충분히 발생하지 않는 구간에서는 전기 모터가 회전을 해서 공기를 더욱더 강하게 처음부터 빠르게 빨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반면에 이제 RPM이 충분히 올라가서 배기가스가 많이 나올 때는 그때는 얘가 전기를 잡아먹는 게 아니라 얘가 발전기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뭐 외부에서 충전을 하거나 하는 그런 필요가 없이 주행 중에도 언제나 높은 수준의 충전량을 유지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필요한 파워를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뽑아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게 되고 또 GTS 모델과는 달리 이제 터보 S 모델에서는 이 E터보가 양쪽에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빠른 이 에너지 회생 능력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쯤 되면 이제 GTS랑 뭐가 다르지? 궁금하시면 되실 텐데요. 단순히 개수가 하나에서 두 개로 바뀐 게 아니라 보시면은 컴프레서 휠과 터빈 휠의 사이즈가 모두 더 작아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흔히들 하는 표현으로 하나의 빅터보를 썼느냐 또는 두 개의 스몰 터보를 썼느냐의 차이가 이 안에서도 그대로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반응성이 더욱더 빨라지고 터보를 두 개를 썼기 때문에 끌어낼 수 있는 이 파워의 그 포텐셜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총 시스템 파워를 700마력 이상의 파워를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시스템을 제어하려면 굉장히 높은 성능의 이 전원 시스템이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GTS 소켓과 같은 원리로 400V 시스템을 작동하는 고전압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V 배터리 사이즈에 해당하는 이 고전압 배터리가 이 기존 배터리가 있는 앞트렁크 안쪽에 적재가 되어 있어서 총용량 1.9kWh로 작동하는 고전압 시스템이 차량 전체에 전원을 공급을 하게 되죠. 특히나 이 전원을 이용하는 것은 E터보뿐만 아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엔진과 변속기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이 머신, 전기 모터를 또 구동하는 데도 사용이 됩니다. 물론 저 전기 모터는 이제 우리가 추가적인 힘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는 이 자체도 에너지 회수 시스템을 사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언제든지 발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의 모터이지만 터보 S에서는
최대 80마력 이상의 출력을 낼 수 있고 또 엔진 회전수가 아이들링에 해당하는 낮은 회전수에서도 이미 188Nm, 즉 약 19kgm 정도의 파워를 토크를 이미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컴팩트하지만 고성능, 고효율 시스템입니다. 이제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번에 소개드리는 V6 터보 S의 이 TRV 시스템 얼마나 대단한지 바로 수치로 보실 수 있으세요. 지금 비교하는 내용은 이제 노란색이 기존 내연기관만 장착하고 있는 V6 터보 S의 파워이고요. 그리고 빨간색이 이제 신형 TRPD 시스템을 달고 있는 V6 터보 S의 시스템입니다. 최대 토크 자체는 800Nm로 동일하지만 그 구간이 무려 2300rpm부터 6000rpm까지 엔진이 회전하는 거의 전관에 거쳐서 최대 토크를 완전히 플랫하게 뽑아내고 있는 굉장한 수치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덕분에 또 굉장히 좋은 것은 기존에 이제 내연기관만 탑재하고 있을 때는 출력이 상승을 하다가 기울기가 살짝 낮아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물론 이 자체도 굉장히 대단한 엔진이지만 플랫 토크가 엄청나게 높은 RPM까지 나오다 보니까 엔진의 이 출력 상승이 끝까지 그대로 간 다음 6500부터 7000rpm에 이르르는 거의 최대 회전수에 이르르는 구간 내에서는 지속적으로 712마력을 다 쓸 수 있다는 것도 이 TR브레이드 파워트레인이 오히려 터보 S에서 구현되었을 때의 특성이라는 것을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수치로 표현되는 부분이 실제 차량에서 구현되는 느낌은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2.5초 동안 이 차량을 풀가속을 했을 때 기존에도 이미 강력한 650마력짜리 엔진을 달고 있는 그리고 터보 S가 17m를 주행을 했을 때 TRD 시스템을 얹은 새로운 V6 터보 S는 25.5m를 이동을 하게 됩니다. 2.5m 동안 이제 22.5m를 이동하면은 즉 25m를 주행했을 때 이 차량은 이미 시속 100km에 도달해 있는 상태가 되고 계속해서 속도가 올라가는 상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한 가속 성능은 이제 정지 상태부터 시속 100km까지 2.5초, 시속 200km까지는 8.4초 안에 모든 가속을 마치고 계속해서 이 차량은 주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놀랄 노자는 무엇보다 그 니르브르크링에서 랩타임을 얘네들이 항상 재잖아요. 항상은 아니고 모든 차는 아니지만 기존 종전 기록을 14초나 땡겼어. 와, 이게 무슨 초를 1초 줄이는데도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된다는데 14초를 줄이는 게 말이 되나 싶을 만큼 엄청난 기록 단축을 이뤘고 터보 S에 언제나 포르쉐 모델 라인업 안에서 최고점에 있는 모델이잖아요. 가격이든 성능이든 뭐 그런 럭셔리함 뭐 이런 부분에서까지도 아무튼 이 터보 S도 그렇고 이번에 좀 자료에서 흥미로운 거는 얘도 그리고 2터보입니다. 그래서 저 뒤에 있는 카레라4 GTS나 저 GTS 카브리올레 쟤네들도 이제 터보 하이브리드라고 요 옆에 모델 요 앞바퀴 뒤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얘도 그 2터보다. 물론 얘 또 다른 구조지만. 그리고 인상적이었던 게 뒷바퀴의 너비가 1cm가 넓어졌더라고. 10mm나 넓어져서 이게 이따가 담당자 인터뷰를 잠깐 해보겠지만 저 출력을 받아내려면 뒷바퀴 넓히지 않고서는 못했어요 라는 말을 들을지 그건 한번 궁금한데 물어볼게요. 여기도 이렇게 써있잖아. 터보 하이브리드. 그리고 터보 S 모델들이 모두 그렇지만 이제 기본으로 갖게 되는 옵션들이 엄청 많아요. 이 기능이 들어갔네요. 이 밑에 이거 전에 뭐지? SR63이었나? 뭐 GT AMG GT에서 봤었던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 이것도 이제 그 공력 때문에 나오고 안 나오고 하죠. 얘는 그래서 가격이 얼마냐? 기본값이 3억 4,270인데 와 그래도 4,100만 원어치 옵션을 집어넣을 수 있군요. 3억 8,370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건 이제 터보 모델들 특징이고 벤트. 그리고 이것도 제가 손바닥으로밖에 못 재는데 이것도 더 넓어요. 여기도 엉덩이도 정말 보형물을 잔뜩 집어넣은 엉덩이라고. 얘랑 저 뒤에 있는 GTS랑 비교해서 바로 보자면 이 GTS의 엉덩이랑 저 터보 S의 뒷펜더는 차이가 납니다. 엄청 넓으네. 이 베개도 티탄이고 이 리어 디퓨저도 뭐야? 뭔가 의미가 있겠으나 웃기네. 그리고 얘도 스포일러, 얘는 지금 펼쳐져 있죠? 이것도 근데 다 펼쳐진 건 아닌데 저기는 카브리올레는 접혀 있고 근데 이번 992.2 카브리올레에는 그렇게 난 라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와이퍼도 카본이야? 이런 옵션이 있었어? 대박. 전면 카본 경량 와이퍼 암. 야 이건 진짜 처음 본다.
차량을 후면에서 보실 때는 이제 현행 다른 911 모델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하나로 통합돼서 이어져 있는 새로운 디자인의 리어 라이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 터보 차량의 특징인 터보나이트 컬러의 크레스트와 마찬가지로 후면에서 보이는 모든 레터링도 기본적으로는 터보나이트 컬러의 레터링들이 적용이 되어 있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911 다른 모델과 구분되면서도 이 전 세대 모델과 구분되는 새로운 이 디자인의 범퍼가 적용되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 이번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터보 S 차량의 또 특징 중에 하나인 듀얼 트윈 배기 팁이 티타늄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참고로 오늘 저희가 여기서 오늘 트랙에서 타보실 두 대 차량 같은 경우는 원형 팁이 적용이 되어 있긴 합니다. 해당 사양은 이제 옵션인데 요 사각형이 이제 기본 형태,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타실 차량에는 원형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원형 같은 경우도 똑같이 소재는 전부 티타늄으로 공통으로 사이런서 전체와 배기 팁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데 형태만 옵션이 적용이 된 상태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 카레라4 GTS도 절대 왜소한 차가 아니고 이 차가 내 앞에 서 있으면은 길 그 차선 거의 꽉 차잖아요. 근데 저기 있는 걸 보니까 좀 왜소해 보인다. 이런 비싼 차들은 가격표 보는 게 재밌잖아요. 이 70주년은 얘는 아주 전체가 다 이런 약간 뭐랄까 뭐 골드 모델명과 이런 쑥개떡 같은 색깔 이런 색깔을 섞어놨는데 이 시트도 뭔가 되게 클래식하다. 얘는 얼마짜리야? 와, 얘는 3억 2,600인데 2,300만원 옵션이 들어가서 3억 4,900만원. 올리브 칼라래요. 저는 지금 쑥개떡이라고 얘기했는데 올리브 네오 칼라입니다. 근데 이거 이쁘다. 그리고 이 GTS는 건너뛸 건 아니지만 이게 더 눈이 가서 이걸 보죠. 얘도 독특한 조합이네. 이게 뭐야? 벨트 색깔은 노란색, 실내는 또 브라운이고. 2억 6,660만 원인데 4,390만 원 옵션이 들어서 3억 1,050만 원. 이거 야, 옵션 제일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근데 뭔가 좀 이걸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 해서 막 넣은 것 같아. 이게 뭐야 이거? 와, 오묘하다 이거. 이 중고시장에 나오면 이거 딱 눈치챌 수 있는 조합이네요. 오, 재밌다 이거. 시승차라서 할 수 있는 조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때 제주도에서 탔었던 투어링 같은데. 맞네요. GT3 투어링. 저 개인적으로는 여태까지 얘가 최고였거든요. 근데 오늘 저 터보 S들이 얘보다 더 큰 감흥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운드가 좀 전에 들어봤지만 저거 약간 그 얘에서 듣던 그런 마른 기침 같은 카랑카랑한 소리가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 기어 노브도 수동 변속기 같은 건 난 너무 좋아. 사실 이런 엄청난 가속 성능이나 디자인 변경뿐만 아니라 사실 포르쉐를 완성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역시 이제 공력 성능, 에어로다이내믹 성능일 겁니다. 사실 가변식 리어 윙 같은 경우는 이미 다들 익숙하신 부분이고 눈에도 바로 보이기 때문에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프론트에서 터보 S의 특징은 역시 가변식으로 작동하는 이 프론트 스포일러 부분입니다. 필요하지 않을 때는 접촉이 있다가 또 고속으로 주행할 때 다운포스가 추가로 필요할 때는 안쪽에서 펼쳐져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요소는 지금 여기 이 안쪽에 숨겨져 있는데요. 간단한 애니메이션이 하나 있어요. 이쪽이 전면이고 저쪽이 이제 차량의 뒤쪽입니다. 그래서 앞바퀴 바로 앞쪽에 보시면 가변식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는 디퓨저가 이 프론트 에어 인테이크와 함께 연동돼서 작동을 합니다. 앞이 닫혀 있을 때는 얘도 아래로 내려와서 닫힌 형태가 되게 되고 앞이 열리게 되면은 얘도 안쪽으로 열리면서 하는 일은 뭐냐면 필요하지 않을 때는 공기가 타고 지나가게 하거나 또는 추가적인 성능이 필요할 때는 안쪽으로 접어져서 휠하우스 안쪽을 통과하면서 브레이크를 추가적으로 냉각시키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합쳐져서 공기저항, 사실 굉장히 빠르게 달리는 스포츠카이기 때문에 공기저항 자체를 강조하지는 않지만 포르쉐에서 항상 또 효율도 동시에 챙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이 합쳐져서 공기를 잘 가르고 나가야 할 때 효율이 필요할 때는 공기저항을 약 10%까지 감소시킨 차량이 이번 911 터보 S 차량이 되겠습니다. 또한 포르쉐 터보 S, 911 터보 S의 특징이라면 이 다양한 이 포르쉐가 자랑하는 셰시 옵션들이
91 터보 S에서는 모두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딱 한 가지 옵션으로 적용되는 것이 이제 각자의 그런 어떤 주거 환경이나 주행형에 따라서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 프론트 엑셀 리프트 같은 경우는 여전히 옵션인데요. 그 외에 나머지 모든 포르쉐가 자랑하는 뭐 리어 엑셀 스티어링이라든지 뭐 PCCB 브레이크 시스템, 또 PSM이 최적화돼서 적용된 요소라든지, 또 그리고 PDCC, 특히나 지금 PDCC는 우리 GTS 때도 설명드린 것처럼 고전압으로 작동하는 일렉트로 하이드롤릭 PDCC가 적용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91 터보에서는 모두 기본으로 적용되어서 굉장히 안락한 승차감과 굉장히 또 스포티한 승차감, 또 그리고 모든 상황의 노면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들이 모두 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플래그십이라는 것을 또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오늘은 다들 다 모든 차를 1렙씩 타는 거여가지고 저 앞에 파나메라 리드카 있고, 그 다음에 터보 S 카브리, 그리고 터보 S 쿠페, 카랄프 GTS, GT3 투어링, 그리고 얘도 리드카인가? 아무튼 저는 이걸 먼저 타서 이제 맛바꾸면서 앞에 가면서 탈 거니까 얘로 시작하니까 약간 아쉽긴 하네요. 얘 다음에 바로 저걸 타면 좋겠네요, 터보 S를. 그래도 뭐 아무튼 또 마이크를 카메라를 물고 할 거라서 의사 전달이 잘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먼저 운전을 하게 돼서 바로 가보죠. 제가 주행하면서는 아예 말을 거의 못하다시피 해가지고 이거는 후시로 저도 제가 찍어온 거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어색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GT3 투어링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 올레드라이브에서 한번 경험했었던 터라 그때도 너무너무 만족스러웠어요. GT3는 저는 일단 그 우주선 같은 구스넥 리어 스포일러 때문에 이건 너무 어딜 가나 시선 집중이라서 좀 안 달렸으면서 갖고 있는 이 자연흡기 엔진 가지고서 나가는 이 느낌은 엔진 시동 거는 순간부터 시동 끄고 내릴 때까지 운전자에게 미소를 떠나지 않게 해주는 그런 운전 질감이었습니다. 외신 기자들, 외신 매체들이 이 GT3 투어링을 우리가 사랑하는 스포츠카, 우리가 사랑하는 이 시대의 펀카 막 이렇게 꼽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입에 발린 소리 중언부언이 아니라 정말 GT3 투어링은 제가 탔던 거를 지금 보면서도 진짜 이 차는 사고 싶다. 딱 한 대 스포츠카 지구상에서 살 거 뭐 사겠냐라고 물어보면 저 GT3 투어링 살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대만족했고, 이번에 이거 시승 끝나고 나서도 저 터보 S 보다도 저는 사실 GT3 투어링이 더 끌렸습니다. 터보 S는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완벽해요. 최고 전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911 라인업 안에서 최고 정점에 있는 모델일 뿐만 아니라 이번에 성능이 좀 월등히 좋아졌어. 거의 전기차처럼 달려가고, 그리고 그 끝없는 최대 토크가 그냥 뽑아져 나오는 것 때문에 그런데도 왠지 GT3 투어링 더 끌려요. 다른 게 아니라 이 GT3야말로 정말 서울에서 부산을 가든 아니면은 서울에서 용인, 인제, 태백, 영암 가가지고선 경주장에 바로 들어가서 타든 스포츠주행의 재미도 100이면 100대로 다 즐길 수 있고 데일리성이 충분히 있다, 편히 갈 수 있다, GT 성격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아무튼 911 GT3 투어링을 경주장에서도 타보고 일반 도로에서도 타보니까 다른 어떤 911이 와서 비벼도 아니면 다른 어떤 스포츠카가 와서 비벼도 이 차는 뭔가 좀 애정이 막 피어나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이번에 탈 차는 911 까레라4 GTS. 저 GTS도 처음이라서 이 터보 들어간 거. 이 차는 아까 바깥에서 말씀드렸던 아주 오묘한 조합에 정말 취향이 엄청난 주문을 한 차입니다.
근데 뭐 있나 볼게요. 키는 또 컬러는 안 칠했네. 자, 두 번째 저희 차량도 준비 완료되시면 기동 작동해 주십시오. 차량과의 간격. GT3 투어링보다 얘가 가볍게 나갑니다. 처음부터 가볍게 나가. 참고로 이 터보 들어간 GTS는 처음 타요. 자그마치 해도 541마력이면은 중량에서는 무거울지 몰라도 저 GT3 투어링보다도 더 출력이 높은 거 아니야? 프로덕트 담당도 오늘 얘기하면서 제품 설명하면서 포르쉐는 항상 숫자만 가지고 얘기하는 브랜드는 아닌데 라면서 이전에는 숫자로 보여주는 것보다 그러니까 최고 출력 높고 빠르고 가볍고 막 이런 것보다는 그냥 그 총체적으로 운전의 즐거움을 운전자에게 전해주는 데에 집중했었던 브랜드였는데 이제는 워낙에 숫자 경쟁이 당연한 디폴트 값이 돼버리다 보니까 저 근데 피욱피욱 소리가 너무 좀 거슬리네. 포르쉐 차들은 굳이 GTS로 가지 않더라도 그 마른 기침 소리 GTS에서는 더 까랑까랑한 그 배기 튠이 이루어지지만 이 터빈 들어간 이 GTS 모델 같은 경우는 911 잡소리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뒤에서 피욱피욱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요. 야, 이걸 그리고 저만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이 GTS 911을 탄 사람들은 많이들 얘기하는 부분이래요. 차 빠른 건 알겠어. 전보다 경쾌한 건 알겠어. 근데 순수한 배기 소리에 섞여 들어오는 그런 유압장치 같은 소리. 그렇다고 옛날 막 일본차 스카이라인 GTR처럼 막 슈슈 푸슈슈슈 푸슈슈슈슈 이런 소리도 아니지 않나. 아, 참 이거 편집하면서 사무실에 앉아서 이런 소리 혼자 내고 있으니까 웃기네. 핸들링적인 부분에서는 살짝 이게 뭐 타이어 차이일지 아니면 어떤 거 차이일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역시 GT3 투어링이 더 그립이 좋게 느껴진다. 제가 GT3 투어링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나봐요. 아무튼 GT3 투어링 탔을 적에는 그냥 자신감이 뿜뿜이었는데 카레라4 GTS 탈 때는 그만큼 느껴지진 않았다 정도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전 GTS보다 월등히 빨라진 건 어느 구간에서나 느낄 수 있어요. 차 타면은 쉴 새 없이 그 유압 장치들 막 푸슉푸슉 막 이런 소리 내잖아요. 이 소리가 엄청 많이 나네 얘는. 근데 그런 청각적인 거를 차치하더라도 배제하더라도 뭐 이렇게 정말 신속하게 전개되는 거는 GT3 투어링보다 더 뭐 초반에 그냥 꽉 찬 막 밀도 있게 나간다고 느껴지지만 뭐 좀 아주 썩 유쾌하진 않았어요. 네. 아직까지는 GT3 투어링 1등이에요.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711마력짜리 터보 S. 사실 저 카브리올레보다는 저는 이 쿠페가 훨씬 궁금한데 지금 요거 이 터보 들어간 GTS를 타보니까 그 청각적인 게 거슬리긴 하네요. 그리고 이거 배기가 원래 순정이 아니라 기본은 그 팔자, 약간 그 벤틀리 8기통짜리들처럼 약간 그 모래시계 눕힌 것 같은 모양이거든요. 근데 저건 옵션입니다. 예.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 터보 S 쿠페입니다. 감소한 바닥면 공간주의라는 문구는 처음 보네요. 이게 저 아까 그 앞범퍼 밑에 프론트 에이프런 아니고 고무 스포일러 때문에 제로백 2.5초가 어떨지 요 앞에서 바로 느낄 수 있겠지. 자, 절대 PSM 스포츠 담당자랑 굉장히 캐주얼한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그 911 안에서도 굉장히 희소성 있는 모델이기도 하거니와 또 갖고 있는 모든 스펙이 최고점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소유자로 하여금 내가 제일 잘 나가 나에겐 범접할 수 없어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차기도 한데 아까 그 봤었던 그래프 중에 정말 그 최대 토크가 끝없이 나오는 거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얘는 그냥 나가는 게 전기차 같아. 너무 가볍게 빨리심하시고요. 씬 하자마자
악셀에서 저 오르막길 올라가는데 미쳤어. 차가 나가는 건 정말 오씨, 여기부터 저 바로 느낀 게 야, 이 차 내가 끌려가 막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기서도 제가 이렇게 자꾸 소잉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이 썰기 하는 게 아닌데, 조금만 악셀을 주면은 차가 미끌 옆으로 막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심리적인 불안함이 생겨가지고, 나도 모르게 자꾸 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게, 그리고 앞에 이제 어떤 기자님이었지? 아무튼 리드카 뒤에 저 터보에스 카브리올레, 그 다음에 이제 터보에스 쿠페, 제가 이제 세 번째 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차를 쫓아가기가 더 좀 수월해가지고, 이때는 그리고 3렙째여가지고 약간 이제 뭐 환경에 적응한 것, 좀 익숙해져가지고 페이지를 조금씩 올려가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자신감도 붙고 했는데, 그 상황에 이 터보에스 쿠페를 타니까 이게 더 정말 장비빨이라고 하잖아요. 뭐 포르쉐가 갖고 있는 모든 정말 기술력의 총하기도 하지만 장비빨 제대로 느끼면서 탈 수 있었어가지고 신나게 탔던 건 요랩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얘는 정말 이 인제 서킷에서 이 터보에스는 물 맞는 고기 같더라고요. 오르막길 올라갈 때가 최고 자신감이. 지금 데브리 튀는 겁니다. 데브리가 앞에서 튀어왔는데 피라우징 안에서 다다다다 이렇게 튀더라고요. 약간 좀 놀랬어. 아, 여기서 딱 한 바퀴만 더 타고 싶은 마음이 너무 들었었거든요. 근데 타진 못했습니다. 터보에스는 뭐 저 엠블렘에 갖고 있는 힘이 있으니까, 청담동이나 정말 빠르고 정말 강력한 건 알겠는데, 뭔가 GT3 투어링이랑 비교하면은 운전자랑 이렇게 주고받고 막 하면서 달리는 거는 좀 덜하다고 해야 될까? 얘는 좀 차에 내가 끌려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근데 그럼에도 막 그게 불안하고 막 이러진 않은데, 모르겠어요. 운전자 실력 차이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전 세대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진 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얘는 카레라4 GTS에서 들렸었던 푸슉푸슉 이런 잡소리들, 이런 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얘는 터빈이 2개거든요. 이 터빈이 2개지. 그리고 그 터빈 크기도 작은 게 2개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소리도 좀 적게 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담당자랑 얘기도 나눠보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얘 탔고, 얘가 둘 다 이번에 색깔이 너무 좋네. 얘도 이제 주인공 중에 하나고, 터빈이 작아서 이 터보에스 같은 경우는 저 일반은 아니지만 GTS 모델은 터빈 하나가 들어가고 2터빈 하나, 얘는 2터빈 2개가 들어가는데, 터빈의 사이즈도 작거든요. 얘는 작은 거 2개가 들어가는데, 그런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메카니컬한 얘기 말고, 이게 어쨌거나 운전자 사용자에게 유쾌한 쪽으로 오느냐는 글쎄 올시다인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없는 소리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터보에스는 확실히 저 GT3 투어링이랑 비교하면 럭셔리한 게 많아요. 이걸 타면서 또 저 빨콩은 또 안 눌러봤네. 스포츠 리스폰스는 저걸 무조건 누르고 달렸어야 되는데, 참 못했습니다. 이제는 바로 리드카를 제가 쫓아가니까 훨씬 좀 뭐랄까 자신있게 앞만 보고 달리면 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달릴 수 있어서 좋았었어. 제가 이걸 바깥에서도 봤거든요. 근데 여기서 빠져나가는 것도, 빠져나갈 때 들어보면 GT3 투어링은 엄청 소리가 좋아. 근데 이 터보에스는 소리가
오, 이런 소리여가지고 여기서 약간 적응이 됐구나. 이 매뉴얼로 제가 두고 달리다가 자꾸 이 차가 레브가 너무 빨리 올라가는데도 내가 변속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오토로 그냥 바꿨어요. 그냥 PDK를 믿는 게 장땡인 것 같아. 자, 스티어링 9시 3시 파지하시고요. 스티어링 9시 3시 방향으로 스티어링 잡으신 다음에 최대 터보에스 카브리올레는 터보에스 쿠페랑 비교할 때 대동소이하면서도 약간 그렇다고 막 헐겁다가 아니라 조금의 움직임이 더 많게 느껴지는 구간이 드문드문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도 괜찮고 마지막 저기 몇 번이지? 여기서 돌아나갈 때의 느낌인데 감속하고 여기서 쭉 풀 가속해서 올라가면은 이때의 움직임에서 좀 느껴지더라고요. 패드에 비해서 조금의 발그락발그락 하는 게 제가 라인을 뭐 얼마나 똑같게 그리겠냐마는 여기서도 좀 느껴졌고, 그리고 터보에스 카브리올레는 터보에스 쿠페에 대비해서 뭐 모양새 이런 거는 뭐 더 멋있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루프가 덮였을 때의 얘기지만, 근데 저 뒤에 소리, 그 터빈 소리가 보통 소프트 탑 가진 차들은 더 잘 들어오잖아요, 외부 소리가. 근데 그거는 크게 차이 나지가 않았습니다. 조금의 움직임은 더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근데 이것도 정확하진 않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차인 911 스피릿 70. 이 차는 글로벌하게 1500대 한정판이고요. 저 그 정도까지는 몰랐는데 이게 헤리티지 에디션이 911에서 벌써 3종이 나왔다고 그러네요. 그 중에 세 번째 모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몇 대나 배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이 컬러 조합이 참 예쁜 것 같아요. 뭔가 독특한 이 올리브 컬러, 제가 아까 쑥개떡이라고 했는데 아무튼 올리브 컬러가 못 보던 컬러기도 하고, 아 이게 그리고 일반 직물이 아니네. 이거 뭐야? 그렇습니다. 그렇죠. 얘 지금 보셨어요? 이 타코미터도 저 색깔이구나. 오, 이것도 클래식 올드 911 올드 포르쉐처럼 이렇게 했군요. 아, 타보고 알았네. 아하. 자, 이제 마지막 스피릿 70 가보죠. 얘는 아주 디자인이 예뻐. 색깔 조합도 그렇고, 저 타코미터의 옥색깔, 옛날 그 쌍용차 색깔 같은 거 집어넣은 클래식 포르쉐 차들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아날로그 계기판의 컬러를 집어넣었잖아요. 저것도 아주 저런 첨단 클러스터에 웬 말이냐 싶지만 어울리게 해놨어요. 타다가 일로 넘어와가지고, 이게 전에 뭐 PWRS든 뭐 다른 브랜드 트랙 행사를 가서 타보면 하위 기종을 마지막에 타면 메가리가 빠져요. 터보링 차량도 준비 완료되시면 상등 그래서 막 터보 S를 타다가 넘어와서 감흥이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제 표정을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아쉽네. 이런 배지 이런 거 리미티드 에디션이라는 흔적이 부상등 소동하겠습니다. 부상등 소등 많이 드러나는데 1500대면은 리미티드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 자, 지금 이제 주행 횟수가 저희가 꽤 되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열이 많이 올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지만 앞차와의 제동시 앞차와의 거리 충분하게 확보해 주십시오. 근데 이게 확실히 그 다시 타봐도 GT3 투어링 대비 초반 발진에 있어서는 가볍게 그냥 슉 나가는 게 있어서 다시 봐도 GT3 투어링이 짱인 것 같아요. 아, 얘도 저 바람 빠진 소리를 잘 들려드리고 싶은데 아하.
마지막쯤 되니까 이제 그 패드 열화뿐만이 아니라 타이어도 이제 녹아가지고 쭉 미끄러지는 경우가 몇 번 생겼습니다. 요 마지막 차 탈 때는 그랬었어요. 마지막 차도 마음껏 놀 수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게 센 놈들 타다가 711마력 타다가 540마력으로 내렸으니까 170마력 떨어지는 차잖아. 그러니까 좀 덜 신난다 그럴까.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아무튼 모두 즐거웠어요. 빨리빨리 바꿔가면서 타느라 제가 타는 동안은 말을 못해가지고 지금 보면서 다시 녹음을 해서 전해드렸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끝났어요. 끝났지만 그래도 오히려 딱 TWRS랑 다르게 911만 가지고 다 타보니까 훨씬 밀도 있게 알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더 좋았다. 바람이 엄청 불어. 문이 그냥 열리네. 오. 1랩씩만 타는 거여가지고서는 중간에 뭐 멘트를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저렇게 차 내보내고서 얼른 지금 남아있는 기억들을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터보 S가 뭐 끝판왕이라서 그냥 예상했던, 그냥 그 가지고 있는 숫자적인 정보, 가격적인 정보 이런 걸 떠나서 예상했던 대로 너무 좋았고, 다만 이제 저는 이제 순서가 GT3 투어링 그리고 GTS 쿠페, GTS 그리고 터보 S 쿠페, 터보 S 카브리올레를 탔는데, GT3 투어링은 제주도에서도 한번 탔었고 오늘 이제 경주장에서 제대로 타본 거죠. 뭐 1렙뿐이지만 그래도 타면서 여전히 GT3 투어링은 정말 운전자에게 엄청 많은 피드백을 주고, 그것도 딱 필요한 정보만 정확하게, 그래서 막 못 버틸 것 같다라든지 아니면 더 끌어올려라, 더 받아줄 테니까 더 끌어올려라, 막 그런, 제가 이게 지금 의인화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뭐 차가 그렇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아무튼 되게 운전자를 즐겁게 해주는 정보가 가득한 차였다고 한다면, 터보 S는 물론 얘도 넘치는 즐거움인데 차의 성능이 월등월등 해가지고 운전자가 타다 보면은 정말 장비빨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GT3 투어링도 장비빨이지만 GT3 투어링과는 또 달라. 터보 S는 그냥 최고 존엄? 요즘 유행어 말 맞다나 최고 존엄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던데,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운전자에게. 뭐 저거 계약하러 갈 때부터 그 생각이 들긴 하겠지. 아까 그래서 담당자에게 911 전 라인업에서 그 터보 S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나요? 어느 정도인가요? 물어봤더니 이게 해마다 다르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량을 저게 워낙에 독일 저 주펜하우젠에서도 해마다 막 일정하게 뽑아내는 게 아니고, 물론 오더베이스긴 하겠으나 저 물량이 많이 들어올 때가 있고, 또 뭐 저 뭐 프로모션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런 상황에 따라서 출고가 많이 되고 막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듣진 못했지만 희소성 안에서도 되게 희소성 있는 끝판왕인 모델이라서, 그걸 생각을 한다면 터보 S라는 이름에 걸맞는 모델이 또 나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내일부터는 이제 딜러 그리고 소비자 시승행사도 이어진다고 하니까 와서들 즐겁게 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은 그리고 차종도 많아진대요. 이게 911만이 아니라 뭐 마칸, 타이칸 얘네들도 추가가 된다고 그러니까 파나메라도 들어가나? 아무튼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